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망진에 대해서 앞으로 올린다 그랬는데요. 그건 조금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최근에 와서 그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제가 이미 그 전에 올렸었는데, 올해는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다라고 이미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염증이라는 것은 뭐로 생긴 것이냐면은 바로 습이에요. 습. 예, 습이라는 것이 이제 체내에서 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환돼서 이제 증발도 되고, 때로는 이제 이 습이라는 것은 진액이죠. 진액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은 림프액입니다. 림프액, 그 다음에 물질들, 그 다음에 체액들,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환이 되거나 증발이 되거나, 또는 영양물질로 운화라 그러죠. 운화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체내에서 쓰이거나 배설이 되거나 하지 않고 주로 이제 특정한 부위에 많이 뭉쳐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패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염증화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이것은 병원에서도 알아요.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하면은 염증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습이 특정 부위에 뭉쳐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건 또 염증 반응도 나타나지도 않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항생제라도 쓰죠. 근데 정작이 본인 당사자는 통증으로 미치는 겁니다. 정말 통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씁니다. 진통제를 쓰는데 진통제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붙여도 안 듣습니다.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고, 제 주변에 꼭 그 염증 반응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정말 웬만한 진통제로 듣지 않을 정도로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원래는 무지막지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저한테 이미 이걸로 인해서 3건 넘게 연락이 와요. 또 한 분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질 않아서 어떻게 하든 이제 급하게 이제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한 4일 지났나요? 이제 거의 한 80%는 어느 정도 잡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그래서 참 내면적으로 그 본질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은 정말 답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원래는 부지기수로 일어날 겁니다. 특히나 이 대상에서 가장 1순위가 누구냐면은
무릎 관절 수술 또는 디스크 수술 했던 분들, 예, 또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좌골신경통이라든가 요통을 좀 호소하셨던 분들, 예, 그러고 이런 분들은 염증으로 잘 나타나요. 염증으로 또 나타나면서 통증이 극심한데 염증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항생제를 많이 투여해도. 그러면서 또 과다하게 못하는 이유가 그로 인해서 다른 쪽에 데미지를 입기 쉽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죠. 근데 문제는 통증이에요. 웬만한 진통제로는 염증으로 인하든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든 통증을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근데 이제 염증 없이 오는 통증, 근데 주로 어디 부분에 오냐면요, 대퇴부입니다. 예. 넓적다리 뒤쪽하고 그 옆쪽, 그러니까 경락상으로는 족태양 방광경과 족소양 담경 그 구역인데 완전히 정확하게 족소양 담경을 거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거의가 어떤 때는 야 이게 담경이야 방광경이야 애매한 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침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동양의학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담경인지 방광경인지 구체적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예, 그거라도 잡혀야 무슨 침을 놓던가 하죠. 예, 정말 애매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염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로 오느냐, 이걸 찾지 못하면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포감에 쌓이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자, 어떤 사람들은 올해에 어떤 질병, 올해에 운기가 어떻고 이렇게 할 때 온 6기를 쓰죠. 온 6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잘 맞나요? 네, 차라리 그냥 올해에 간지를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아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참고를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만 참조하십시오. 올해가 개묘년이죠. 네, 이 자체가 습덩어리예요. 네, 습이 처리가 안 됩니다. 꽉 차 있습니다. 원래 습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무지막지하게 장마가 길 겁니다. 햇볕 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장마철 되면은 장하라 그러죠. 장하. 근데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휴유증으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신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길고,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고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화가, 이 병화 정화가 있는 분들은, 또 저걸 이제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분명히 통증은 어디서 오느냐, 대퇴부에서 오는데, 이분들이 대퇴부 통증이 오기 전에 겪는 일이 있어요. 뭐냐, 정신적으로 무지 힘듭니다. 어떤 경우는 쇼크를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쇼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죠. 근데 깼어요. 근데 웃기는 게 통증이 엉뚱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개라고?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맥을 짚어보시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보시되 아마 탁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어디냐? 심장입니다. 심장. 그리고 방광입니다. 예. 이분들의 특징은 무지막지하게 소변을 자주 보러 다녀요. 그 일 겪고 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뭐겠어요? 예. 심장의 맥은 요동치면서 통증 구역은 방광경과 대장경 사이에 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로서 조절을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급박한 경우에 빨리 통증이라도 줄여주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니까 잘 안 돼. 예,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참 난감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응용하실 분들은 하세요. 첫 번째는 심장이 요동을 쳐요. 예, 그러면서 고항부를 눌러보시면 자지러질 겁니다. 예, 그래서 약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제를 쓰지 마세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인데 하초에 기제를 놓는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윤제로 심을 보호하시라고. 심류 고항부를 찾아서 앞통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보면 심화가 난동을 하다 보니까 폐가 건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유 쪽도 앞쪽으로 쓰세요. 앞쪽으로 폐수부 그쪽으로 윤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도요, 통증은 대장전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기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묘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기경에서는요, 소양상화가 또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이것을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을 주로 두고 보면은 통경이 어떻게 돼요? 담하고 통경이 되죠. 경락에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심장에 화가 동하니까 폐가 건조해지죠. 폐가 건조해지면 체액과 진액, 그러면은 습이 많다는데 왜 폐는 이제 습을 조성을 하는 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건조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폐의 습은요, 흘러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점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외기에서 들어오는 건 끈적해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폐경맥 자체가 방광경하고 통경이 되죠. 그런데 방광경하고 통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담과 심, 폐와 대장, 통경 문제, 그 다음에 그 심장의 윤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통증을 잡는데 그러면 왜 대장전격이냐? 굳어 있으니까, 습이 굳어 있으니까. 신경절에 아닙니다. 예. 기육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장전격을 병행했을 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한 4일 정도에 끝나는데, 일단은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올 초잖아요. 입춘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이제 4개월도 안 된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습으로 기인한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몸 자체에서 특정 경락 에너지가 약할 때는 전혀 엉뚱한 경락에서 정신적인 충격 하나만 가지고도 극심한 통증은 유발되는데, 더 문제는 만약에 이걸 잘 시기와 때를 만약에 놓치잖아요. 글쎄, 저는 극단적인 건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노인네들 병원에서 누워서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오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염증으로 기인해도 똑같아요. 아마 이 원리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원리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약하지가 않고 정신적인 데미지가 적은 분들은 통증은 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 나가실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나친 스트레스와 연관이 돼서 온다 그럴 때는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밀하게 해서 잘해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증을 잡더라도 경락이 전체적으로 다 안정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석 달까지라도 좀 잡아야 줘야 되는데, 이 당사자들이요 문제예요. 통증만 좀 깔아앉으면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대비가 안 된다면은 올 중반 장마철 넘어가서 만약에 올 하반기 때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병원에서 두 번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점을 참고해 두시고, 그런 급박한 상황이 요즘은 이제 우려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처음 왔어요. 예, 오고 자꾸 이제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올립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요. 예, 전신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